반갑습니다. 모아바의 전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요, 위험물 관련된 자격증들을 위한 생 기초화학 특강이 되겠습니다. 나는 화학의 기본의 기본도 몰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아주 쉬운 내용만을 담은 특강이 되겠습니다. 위험물 기능사라던가 위험물 산업기사, 그 외에도 화학이 들어가는 모든 자격증들, 산업안전기사와 같은 자격증들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모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화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꼭 수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시간은요, 원소 주기율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소 주기율표를 한번 딱 가지고 와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이 표를 보시면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요, 알파벳들이 너무 많네 라는 생각밖에는 안 드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화학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기에 적혀 있는 원소들은 모두 이름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적혀 있는 H라는 알파벳이 바로 원소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적혀 있는 작은 1이라는 숫자가 원자 번호인데요. 우리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은 원자 번호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원소 기호를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 나오는 H는요, 수소가 되겠습니다. 수소가 H. 자, 다음으로 He는요, 헬륨입니다. 헬륨. 우리가 헬륨가스 풍선 마시면 이렇게 목소리가 앵앵 이상하게 변하죠. 그 헬륨입니다. 자, 다음으로 Li는요, 리튬이 되겠습니다. 리튬. 금속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 Be는 베릴륨입니다. 베릴륨. 자, 지금까지는요, 지금 보시면은 Li라서 리튬, Be라서 베릴륨 조금 쉬운데요. 이제 여기부터 조금 이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B는 붕소. 붕소도 B이기 때문에 비읍 비슷하게 붕소라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C는 탄소입니다. 탄소. 자, 연상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탄소 하면은 우리 연필, 심, 흑연에 쓰이는 탄소가 바로 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N은 질소예요. 질소. 자, 질소는요, 우리 질소 과자 많이 이야기하죠. 과자 봉지 속에다가 이제 충전재로 많이 사용하는 질소. 다음으로 O는 산소예요. 산소. 산소는 이제 숨 쉴 때, 호흡할 때 사용하는 원소가 되겠습니다. F는 플루오린. 자, 플루오린이라고도 하고요. 옛날에는 불소라고 했습니다. 불소. 불소 하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다음 Ne는 네온입니다. 네온. 자, 다음 Na는요, 나트륨. 나트륨. Mg는 마그네슘이에요. Al은 알루미늄. 알루미늄 캔 할 때 금속 알루미늄이 되겠습니다. SI는요, 규소입니다. 규소. 규소 강판 할 때 규소. 다음 P는 인이 되겠습니다. 자, 연상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인도 우리 위험물에 자주 등장하는 원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S는 황. S는 황. 다음으로 Cl은 염소. 다음 AR은 아르곤. K 그리고 CA가 나옵니다. 이 둘은 비슷해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카 해서 K는 칼륨이고요. CA는 칼슘이 되겠습니다. 칼륨과 칼슘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이 뒷부분은요, 우리 일반적으로 20번까지만 암기를 해주는데 위험물에서는 브로민과 아이오딘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 같이 들어가 있어요. 17족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좀 이따가 족이 무엇인지도 할 거예요. 자, BR이 브로민 또는 옛날에는 브롬이라고도 했습니다. I는요, 아이오딘인데요. 옛날에는 요오드라고도 불렀습니다. 요오드라는 이름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알파벳과 이름은요, 어느 정도는 비슷합니다. Li, 리니까 리튬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앞으로 화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화학 반응식도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반응식을 쓰기 위해서는 이 원소 주기율표에서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이 원소들이 위치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르더라도 단순 암기를 해서 반응식을 써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더 어려워요. 이 원소 주기율표를 암기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암기할 내용들이 더 줄어드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를 암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순서는요, 저는 노래로 암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노래를 따라 불러주시면서 암기를 해주세요. 자, 수헬리배 붕탄질산 플레나마 알규 인항염화 칼륨 칼슘 원소 주기율표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음치라서 조금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부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20번까지 순서를 암기를 해주세요. 자, 순서를 암기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 가장 오른쪽 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암기합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이 제일 오른쪽에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플루오린이 어디 있는지 맞출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암기했을 때 수헬리배, 붕탄질산, 플레로 암기했으니까 네온 앞에 플루오린이 있었구나. 따라서 플루오린은 17족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7족이 뭔데? 자, 여기서 족과 주기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족이라는 거는 주기율표에서 같은 세로열에 있는 원소들의 모음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적혀 있는 1, 2, 13, 14 이런 숫자들이 바로 족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자, 같은 세로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족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수소, 리튬, 그리고 나트륨, 칼륨 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간에 2 다음에 갑자기 13으로 바뀌잖아요. 그거는 사이에 3, 4, 5, 6, 7, 8 쭉 있는데 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빠져 있고 1, 2 다음에 13으로 넘어간다. 그냥 요거는 그냥 3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대충. 그래서 1, 2, 13, 14, 15, 16, 17, 18 해서 총 8가지 족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같은 세로열, 즉 같은 족인 원소들은요. 체외각 전자 개수가 같습니다. 체외각 전자 개수는요. 원자가 전자라고도 하는데요. 너무 어렵죠? 하지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이 원자라는 것 자체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개수에 의해서 이 원자들의 성질이 구분이 됩니다. 전자 개수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전자 개수끼리 같은 족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 말은 즉 같은 족은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체외각 원자, 원자가 전자 이런 게 뭔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기는요. 주기율표에서 같은 가로열에 있는 원소들의 모음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1주기다 라고 하면은 바로 여기에 있는 수소와 헬륨이 되겠습니다. 1주기는 2개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제 특별히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지만 첫 번째 원자 껍질이기 때문에 H와 HE밖에 없더라. 하지만 뒤로 가면은 8개가 꽉 차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족과 주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사실 주기는 시험에는 많이 안 나옵니다. 족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족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족은요, 알칼리 금속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금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1족과 2족에 일반적으로 해당이 돼요. 물론 3족도 금속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1족, 2족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1족은 알칼리 금속이고요. 1족에는 H, Li, Na, 칼륨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수소는요, 금속으로 안 쳐요. 수소는 금속을 안 치고 얘는 1번이기 때문에 특별 취급합니다. 얘 빼고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은 물과 반응해서 수산화금속 그리고 수소를 발생시킵니다. 무엇을요? 수산화금속, 수소. 물과 반응했을 때 수소가 발생하는 거 바로 위험한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자, 금속은 물과 반응했을 때 수소를 많이 발생시켜요. 자, 다음 2족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부르고요. 마찬가지로 물과 반응했을 때 수소를 발생시킵니다. 자, 2족에 해당되는 것은요.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이 있고요. 지금 1족, 2족 모두 다 물과 반응했을 때 공통적으로 수소를 발생시킵니다.
자, 다음으로 17쪽은 할로젠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8쪽은 비활성 기체 또는 불활성 기체라고도 부르는데요. 18쪽이 가장 안정한 상태의 원소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옥텟 규칙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이 18쪽 원소들은요, 그 규칙을 이미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정하고 얘네들은 반응을 잘 하지 않아요. 헬륨, 네온, 아르곤은요, 반응을 잘 하지 않습니다. 불활성 기체에 대해서는 시험에서도 종종 물어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해요. 자, 불활성, 비활성, 반응을 잘 하지 않는 원소들을 이야기하고요. 이 자체로 기체이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다음 17쪽 할로젠 원소는요. 자, 17쪽에 해당되는 것들은 18쪽에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18쪽이 가장 안정하다고 했죠. 17쪽은 안정하려다가 만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쉽겠죠. 아쉬우니까 나도 18쪽처럼 안정해지고 싶어. 안정해지고 싶기 때문에 반응성이 아주 큽니다. 자, 17쪽 할로젠 원소 FCl, Br 그리고 I 해서 이 네 가지 친구는요. 뒤로 가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비금속 중에 가장 반응성이 크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원소 주기율표의 왼쪽에 있는 것들을 금속,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비금속이라고 부릅니다. 비금속 중에서는 이제 18쪽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반응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족은요, 체외각 전자 개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원자가 전자 개수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원자가 전자라는 거는 원자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몇 개냐라는 거예요. 1족은요, 1개 있고요. 2족은 2개 있어요. 쉽죠? 그리고 13족은 얘네는 그냥 3족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앞에 1이라는 숫자를 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13족은 3개 있고요. 14족은 4개 있고 15족은 5개, 16족은 6개, 얘네는 7개, 8개가 있는 겁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18족은 0개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18족이라고도 부르고 0족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이 족이 뭐와 같다? 원자가 전자 개수와 같다. 자,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원소 주기율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우리 위험물 기능사 2012년 3회 기출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류 위험물인 칼륨의 성질로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우리 이번 시간에 살펴본 개념에 대해서만 보도록 할게요. 자, 칼륨은요, 원소 주기율표에서 어디에 있었어요? 칼륨은 1족에 있었습니다. 1족이면은 원자가 전자는 1개 있습니다. 1개. 따라서 4번에 원자가 전자가 2개라고 했어요. 여기가 틀렸죠. 1족이기 때문에 칼륨은 원자가 전자가 1개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시간은 가장 기본적인 원소 주기율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앞으로 이 생기초 특강은요, 계속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2강을 들으시기 전에 1강에서 공부했던 내용, 원소 주기율표 확실하게 암기를 하고 넘어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은 모아의 보람입니다. 자, 더 많은 강의는 모아바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모아바에는 2025년 최신 보건 문제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와서 수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